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은퇴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시간이다 하고 말이죠. 젊었을 때 못한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하고 그리고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기면서 마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리라 꿈꾸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0세를 전후로 삶의 풍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은퇴 후에 진짜 황금기가 80세까지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정년퇴직을 한 뒤 70세까지는 활기차게 동호회 활동도 하고 손주들도 돌보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74세가 되던 해에 무릎 관절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산책을 할 수도 없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불편해지니 활발했던 사회적 관계가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무너졌고 그 이후의 삶은 점점 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노후의 황금기는 80세 전까지였지. 그 이유는 자유가 아니라 제약이 더 많아졌다라고요. 두 번째는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운 분들이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그곳에서 소소한 텃밭 가꾸기도 하면서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72세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치료와 재활은 길어졌고 아내 혼자서 간병을 도맡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산도 의료비와 간병비로 빠르게 소모됐습니다. 이 부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황금기는 생각보다 짧고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세 번째는 송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송 할머니는 79세까지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늘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죠. 하지만 80세에 접어들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직장과 가정을 돌보면서 동시에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고, 송 할머니 본인도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 수명은 대체로 70대 중반까지이고, 그 이후의 10년은 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약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진짜 황금기는 80세까지라는 것,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건강 문제와 돌봄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은퇴 이후의 자산은 무조건 불려야 한다는 강박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 같은 활동 자금은 75세 전까지 집중해서 쓰고 그 이후에는 의료비와 간병비 같은 안전망 자금으로 계획을 전환해야 합니다. 즉 돈의 성격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저절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30분 걷기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치매 위험과 골절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최소한의 근력 운동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은 은퇴 후 황금기를 얼마나 길게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건강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직장에서 물러난 뒤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주 1회 이상은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있어야 정신적 안정이 유지되고 삶의 만족감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을 길게 보면 황금기는 결코 끝없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80세 전후까지가 우리가 상상하는 자유롭고 활기찬 시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100세 준비가 아니라 현실적인 80세까지의 전략적 설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의 진짜 황금기는 80세까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된 황금기를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은퇴 후에도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무리하게 시도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는 자산을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활동 자금이고 또 하나는 안전망 자금이며 마지막은 상속 혹은 여유 자금입니다. 활동 자금은 은퇴 후 75세까지 비교적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데 쓰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아껴서 먼 미래를 위해 쌓아두겠다는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싶다면 이 활동 자금을 계획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안전망 자금은 75세 이후를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의료비, 간병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으로 상속 자금은 여유가 있다면 마련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할 때 쓰는 돈과 건강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는 돈을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 루틴의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의사들은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꾸준히 해도 치매와 골절의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 2회 정도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20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과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명을 몇 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도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같은 작은 루틴을 쌓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관계의 유지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직장을 떠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하다 느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외로움을 흡연보다 더 큰 건강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당절 같은 종교 모임 또는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 1회 이상은 꼭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스케줄에 넣어두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람과 연결돼 있다는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일의 연장입니다. 은퇴가 곧 일을 완전히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직업적 일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나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가벼운 파트타임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부부 갈등입니다. 평생 직장에 있던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역할과 생활 패턴을 조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생활 방식을 합의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정신 건강입니다. 노후에는 신체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목표와 의미가 사라지면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라도 매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하루에 10쪽씩 읽는다든지 꽃을 가꾸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주 사소한 일도 좋습니다. 또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을 한두 줄만 기록해도 마음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 후 황금기는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80세 전후까지가 우리가 상상하는 자유롭고 활기찬 시간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막연히 100세까지 준비한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오늘부터라도 80세까지의 전략을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돈과 건강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노후 전략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돈인지 건강인지 아니면 관계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길 바랍니다.